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해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 해결하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이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결 직전에 어떤 걸 먼저 점검하고 분석하고 검토하셔야 되는지, 그에 따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오늘 강의의 목적으로 선정하시고 다음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그 수많은 경영 컨설턴트들에게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회사들에서 현재도 또는 과거에 그 기업의 어떤 법인에 대한 세무에 대해서 교육을 전담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설턴트 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디고 또 대표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 회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이 어떤 세법인지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를 대표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런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지급금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놓고 첫 번째 시간에서 가지급금이란 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가지급금이 왜 발생하는지 유형별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현재 우리 회사가 들고 있는 가지급금이 어떤 유형인지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문제가 뭔데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12가지 그림자, 가지급금에 대한 페널티가 정말 많고 그 중에 세 번째 그림자가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진단서를 떼어드렸습니다. 한 기업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떤 진단서를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진단서를 발급받고 대표님께서는 현재 이 가지급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보고 있는 법인세 또는 추후에 언젠가 내가 대표님께서 이 가지급금 때문에 손해보실 수 있는 소득세, 그 다음에 간접 손실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가지급금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대표님께서 증여 또는 승계 상속을 염두에 두셨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가 대표님께 직접 와닿지 않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면 진단서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대표님 기업이 실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겪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다. 이 숫자를 보시고 대표님께서는 언제 또 어떻게 또는 얼마에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실지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직전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오른쪽 아래에 가지급금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해결 직전에 제가 이 시간을 빼었습니다. 빼서 직전에 꼭 보세요 라는 영상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어떤 걸 하려고 제가 이랬을까요? 심플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정의입니다. 중요한 정의는 세법상 정의입니다. 세법상 정의는 여기 있습니다.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특관자 다음에 법인이 대여한 금액, 이것이 가지급금의 정의다 라는 말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 가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수금이란 어떤 건가? 가지급금에 정확히는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가지급금과 이 가수금은 정확히 반대되는 용어인데 대표님께서 너무 많이 헷갈리셔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적어봤어요. 가수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봤고요. 이렇게 가지급금의 정의를 먼저 정하고 나셨으면
그 다음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을 원인별로 분석하자. 대표님들께서 주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 상담을 나가보면 실제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구분을 못하십니다. 당연히 원 단위까지 구분은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억 단위, 최소한 1000만 단위 정도까지는 왜 발생했는지가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된다. 그게 가지급금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한 이 유형별로 이 5가지 유형에 맞게 그 분류를 먼저 하고 나시면 보다 명확히 가지급금이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석된 가지급금을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었죠. 거래 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한 불가피한 발생이란 업종 특성상 또는 그 사업 구조상 이 가지급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리베이트라든지 뭐 접대라든지 하는 어떤 업종 관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게 유형 A고요. 유형 B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가지급금 대표님께서 그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급금의 가장 정확한 정의고 이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C는 설립 시 출자 또는 유상 증자 시에 실제 납입하지 않고 가장 납입한 금액, 즉 보통 증자하실 때 법인 계좌에 있는 잔액 잔고증명서만 가지고 법무사님께 유상 증자를 의뢰하시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지급금이 유형 C입니다. 유형 D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인이 지출을 하였으나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지 매입계산서 수취 누락일 수도 있고요.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그걸 비용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 비용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어떤 비용이냐 하면 대부분 이런 게 있죠. 현장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어떤 사정상 그 비용을 원천 징수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이 유형 D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도 가지급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유형 E 같은 경우는 회계 또는 격리상의 어떤 실수인 거고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가지급금을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표님께서는 다른 접근을 하셔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형 A 같은 경우에는 유형 A죠. 유형 A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유형 B와 C는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명확히 파악이 되시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B와 C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실 겁니다. 유형 D와 E 같은 경우에는 A, B, C와는 아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책은 다르게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앞선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을 우선 분류를 먼저 하시고 원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유형별로 접근하시고 앞으로 가지급금의 발생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가지급금의 문제점입니다. 자, 우리 12가지 문제점을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가지 중에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2가지 그림자가 있다. 또 이 그림자 중에 최소한 위에 것들이죠. 위에 것들, 이 법인세 2가지, 다음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 다음 주식가치 상승, 그 다음 청산 매각 상속 시에 어떤 일이 가지급금 때문에 벌어지는지는 대표님께서 개념적으로 일단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있을 때 이런 세목에서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페널티가 우리 법인에 또는 나 대표 주주인 나 개인에게 있는지는 대표님께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정리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해결 직전에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막 앞에서 강의 들었던 거 기억이 나시는 대표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대표님도 계실 텐데요. 그 기억이 안 나시는 대표님들은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그 제가 가지급금 진단서입니다, 대표님하고 전달드린 표입니다. 그 대표님이죠. 최근형 기준 우리 법인의 그 어떤 가지급금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어떤 합리적인 가정으로 대표님 법인 또는 개인이 얻게 되는 그런 추정 손실들이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12가지 그림자 중에 대표님 우리 법인에 직접적으로 페널티로 다가오는 것들을 제가 측정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법인세, 다음에 소득세, 상증세 이렇게 3가지 세목을 제가 추정을 해드린 겁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가지급금이 대표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표를 간단하게 요약한 표가 이 표인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현재 시점 가지급금 13억이라는 이 금액이 10년 동안 추가로 가지급금 발생하지 않고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죠. 인정이자만 원금에 계속 더해지는 경우에 또 10년 뒤에 대표님의 특수관계가 소멸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소득처분을 맞았을 경우 또 이 가지급금이란 이 부실 자산이 대표님 회사 법인의 자산으로 카운팅이 되어서 대표님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대표님께서 이 주식을 승계 또는 양도할 때 주식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는 어떤 간접적인 상증세 손실까지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세 효과죠. 인정이자 입금산입,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같은 법인세 손실은 제가 직접적인 손실이고 매년 발생한다는 말을 드렸고 이 금액이 1억 8천인 겁니다. 이 회사의 가지급금 규모는 13억입니다. 인정이자율은 4.6%고요. 자, 또 하나의 추정을 했습니다. 그 법인과 대표님과의 특수관계는 언젠가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그 청산, 양도, 승계라는 3가지 중에 한 행위를 하실 수밖에 없고 이 행위 3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시기 때문에 그 행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정리되지 못한 가지급금은 소득세죠. 그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해에 상여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로 부과가 된다. 그때 나오는 종합소득세가 대략 9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재는 13억이지만 이 원금이 계속 느는 겁니다. 원리금이 계속 얹어지죠. 얹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10년 뒤에 상여처분 받는 그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게 된 금액의 45%, 한 50% 정도는 세금이다. 그게 9억 5천이다. 이 말씀 드렸고요. 이 2가지를 제가 직접 손실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이 가지급금의 간접 손실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식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2세분에게 경영자에게 승계를 가정하였을 때 과다하게 계상된 주식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상증세 손실 이거는 간접적이고 추정적인 세금입니다. 다만 이 잠재 리스크도 제가 한번 체크하시라 하고 계산을 해드린 표입니다. 그게 5억 5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죠. 이 3가지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합계가 바로 16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즉 대표님의 가지급금 13억이라는 금액이 10년 동안 이 우리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악 영향은 16억이 된다. 원금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가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대표님께 이 표를 통해서 진단을 해드린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직접 받는 손실 또는 간접 받는 손실을 모두 다 일단 체크를 먼저 하시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언제
해결해야 하고 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대표님과 대표님 법인에 대한 로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측정이 된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을 굉장히 많이 가진 가지급금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고민이 많다거나 또는 이걸 해결하고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중이거나 이미 해결을 하고 계셨거나 어떤 경우이든 이 해결 전에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대표님의 의사결정에 맞는 건지 또는 또 수정할 방법이 없는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분명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먼저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지급금을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제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리 강의였습니다. 여지껏 대표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길게 해드렸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강의를 같이 들으신 대표님은 분명히 같이 따라오셨어야죠.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강의도 괜찮고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